안녕하세요. 명쾌하고 철두철미한 니체의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니체 철학 제4부 사부 보이죠? 사부 13장 높은 사람들, 차원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문제, 자신 때문에 고통받을 뿐 아직 인류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기주의 그런 것에서 완전히 초탈해가지고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초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제로 고뇌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곳에 사실 이게 좀 어렵죠. 사람들은 인류 문제를 가지고 뭐 고뇌하고 그렇기보다는 뭐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다 보니까 인류는커녕 민족의 문제, 뭐 민족 사랑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대단히 등한시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니체가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니체가 아니더라도 요 인류의 문제, 인류를 사랑하는 이런 어떤 사상은 동양에서도 다 나타나는 사상입니다. 군자 같은 경우에도 군자의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이것은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죠. 인류에 대한 어떤 공자 같은 경우에는 평생의 어떤 그런 우한 의식을 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사명감이죠. 인류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 인류를 구하겠다는 그런 어떤 뜨거운 사랑, 그런 것을 평생 어떤 과업으로 그를 삼고 어떤 우한 의식을 가지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인들은 뭐 평체나 뭐 지구 뭐 이런 것보다도 자신의 일로 일희일비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니체나 공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몇 년 앞을 내다보고 또는 평생의 어떤 그런 자기 화두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초인이라고 하고 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목적이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인류가 반드시 그렇게 지향해야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존재. 오늘은 7절인데 7절은 번개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 요 번개를 맞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제 번개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는 충분하지 않다. 번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번개가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번개. 나의 지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름처럼 모이고 있으며 더욱 조용해지고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언젠가 번개를 낳게 될 모든 지혜는 이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번개는 여기서 이제 초인을 이제 상징합니다. 초인을 의미하고, 이제 요 인간은 번개를 맞을 정도의 어떤 그런 높이로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번개를 면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개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 철학적 진리의 어떤 그런 축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온축이 되어서 어떤 숙성이 되면 어두워지고 조용해지고 어떤 숙성의 과정, 그런 걸 거쳐서 이제 번개를 낳는다. 이제 번개 초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니체를 뭐 반이성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혜, 요런 거 좀 거리가 먼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지혜가 축적이 되지 않고는 초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축적이 되고 그것이 근데 숙성이 됨으로써 번개를 낳는다, 이제 초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나는 빛이 되지도 빛으로 불리고 싶지도 않다. 다만 그들을 장님으로 만들고자 한다. 나의 지혜의 번개여 그들의 눈을 뽑아버리라. 대단히 무서운 얘기죠. 이제 요 장은 더 높은 인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 초인의 이제 전 단계인데, 이제 준초인으로서 초인적인 그런 어떤 속성도 가지고 있는 좀 고차원적인 존재입니다. 완전한 초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말인 낙타도 아니고, 또 사자하고도 조금, 사자를 갖다가 니체가 낙타, 사자 뭐 이렇게 아이로 이렇게 인간을 그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그게 또 문제점을 어떤 발견하고 다른 이제 구도로서 말인과
더 높은 사람, 이렇게 초인, 요런 구도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요 사자, 여기서 더 높은 인간은 사자보다는 조금 한 차원, 수준이 조금 높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나 아이의 어떤 중간 단계도 해당이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웃는 사자인데 그런 얘기도 제가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니체가 말하는 것은 빛이, 니체는 태양의 철학으로서 빛의 철학, 어떤 계몽주의자, 니체는 어떤 계몽 사상하고도 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자기 스스로 인류를 갖다가 계몽하는 그런 인류의 교사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빛을 강조하고 빛의 철학, 태양의 철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빛이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 의미를 좀 잘 파악해야 되겠죠. 이 어둠, 암흑의 세상에서는 빛이 필요한데, 니체는 그런 빛이 좀 이제 성질이 다르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지혜의 번개는 장님으로, 사람을 장님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교에서도 이 번개 이야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불교에서도 그 무아라고 하는 그 사상은 자기 자신을 어떤 죽이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하여튼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계람이라든가 오점이라든가 그런 맹점들을 완전히 그렇게 씻어버리는 그런 번개, 그 부처도 그 번개에 비유해가지고 벼락을 때려야 된다. 자기 자신의 벼락을 때려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요 니체도 같은 맥락에서 인간도 너무나도 이런 오점들이, 맹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벼락을 쳐서 완전히 새롭게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벼락을 쳐서 죽인다는 것이 아니고, 뭐 장님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가 장님이기 때문에 새로운 눈을 뜨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벼락 같은 그런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비추는 빛이 아니라 벼락을 때리는 그런 빛을 줘가지고 장님을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장님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 비유니까 요것을 이제 좀 이해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스승까지도 죽이고 부처까지도 죽이는 살불살조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하고도 맥락이 닿는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니체교 사상은 어떤 과격한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그만큼 사태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번개를 내리친다. 그대들의 능력, 여기는 이제 이제 준초인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제 각 절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뭐 소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준초인의 어떤 자세, 준초인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제 8절에서는 뭐 정직, 도덕, 뭐 천민력, 이런 얘기입니다. 그대들의 능력 너머에 있는 것이라면 바라지도 말라.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사악한 속임수가 있다. 저들이 위대한 것을 원할 때에는 특히 그렇다. 왜냐하면 저들은 이 교묘한 화폐 위조자들, 연극 배우들은 위대한 것에 대한 불신을 기우기 때문이다. 뭐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여기 사실 엄청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화폐 위조 화폐범, 위조 화폐 이런 사건이 나면은 세상이 난리가 나죠. 엄청난 그 문제가 되는데, 니체가 좀 위조 화폐라는 요 말을 가지고 어디에 지금 얘기하냐면은 요 정직 요런 얘기인데, 지금 도덕과 지금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도덕이 위조 화폐가 한두 개만 발생해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 문제가 되죠. 근데 이 도덕 자체가 위조 화폐라면, 이처럼 지금 도덕을 갖다가 위조 화폐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이 위조 화폐 같은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이 유통된다고 하면 그 사회는 볼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천민사회, 낙타사회 이렇게 하는데, 그 결정적인 어떤 그런 근거로서 이제 위조 화폐, 도덕이 위조 화폐, 그러니까 도덕이 날조되고 뒤집어졌다 이 말이죠. 악이 도덕의 행세, 선의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런 현실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위조화폐. 그러니까 요 이제 위대함을 원할 때, 그러니까 이 위조화폐 이제 위조화폐 범죄자가 누구냐 하면은 일단은 이제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이 이제 도덕의 어떤 그런 장시가 종교와 관련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 여러
뭐 판사, 검사, 뭐 하여튼 이 선악을 판단하고 뭐 입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관련된 위조화폐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조화폐범이 위대함을 갖다가 원한다 이 말이죠. 그 요 위대함을 원한다 이 말은 그 인간의 본능이 이제 권력 의지는 계속적으로 위대한 것을 원하는 거니까. 이런 종교인들 이제 대표를 하는 이런 자들이 이런 위조 화폐를 만들어, 도덕의 어떤 위조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위대한 것을 추구한다면, 위대한 것은 이제 권력 의지를 추구해서 이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 이상 뭐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싸악한 속임수가 된다. 그러니까 종교인들도 뭐 겉으로는 순수하고 뭐 그러한 척 하지만은 권력 의지의 어떤 그런 어떤 동기에서 인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고상하고 뭐 숭고하고 뭐 그런 이제 신성하고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위대한 척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위대함에 대한 불신을 갖다가 조장하고 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함에 대한 모독을 하는 거죠, 이게. 선악을 뒤바꿈으로써 선악을 위조화폐처럼 그렇게 변조하고 날조함으로써 뭐 위대함 이런 것을 다 이제 오염시켜 버린 것입니다. 불신을 낳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억센말과 주렁주렁 매달린 덕과 번쩍이는 거짓 작품으로 꾸며대고 위조화폐 자신마저 속이고 사시로 쳐다보면서 회칠한 벌레의 먹이가 된다. 벌레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벌레나 다름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덕의 위조화폐, 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도덕의 위조화폐. 뭐 지금은 이 도덕을 이 도덕 선과 악을 갖다가 결정하는 것들이 뭐 정치 위정자들, 입법자들, 판검사들, 뭐 또 집행하는 또 고위 공무원들 다 관련되죠. 그리고 뭐 자본 또 이제 요 법에 절대적 영향을 해서 행사하는 또 자본가들 이런 것들이 다 위조화폐범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의 위조화폐범이 되는 것이죠. 뭐 자본, 뭐 언론, 학자 다 관련되는 것입니다. 자본, 언론, 학자, 기자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위조화폐범들. 이 점을 특히 유의하라. 그대들 자아 높은 인간들이여, 준초인들이여. 다시 말해서 오늘날 내게는 정직함보다도 더 값비싸게 아니고 값지고 진귀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래서 도덕을 강조하고 도덕을 갖다가 핵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도덕이 위조화폐처럼 이렇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이런 것을 갖다가 핵보하고 혁명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이죠. 이 정직은 도덕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정직함. 그래서 니체는 이 정직이라는 말을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위조화폐처럼 이렇게 도덕이 위조화폐처럼 그렇게 유통이 되고 그런 것이 사회를 지배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냥 엉망이고 완전히 그냥 난장이라고 봐야죠. 난장. 어지러운 세상, 의지로운 세상이라고 봐야죠. 요즘 세상 그래서 천민들의 것이다 이 말이 천민의 세상이다. 그러나 천민들은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고 무엇이 정직한지를 모른다. 천민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구부러지고 언제나 거짓말한다. 천민은 거짓말한다. 여기서 이제 천민은 낮은 계층 그것만이 아니고 모든 현대 인간에 다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민들. 그런 요 천민들은 이렇게 도덕의 위패가 이렇게 유통되고 세상을 지배하니까 천민들이 선악이 뭔지를 알 길이 없죠. 위조화폐를 갖다가 참화폐라고 이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무엇이 작고 크고 이제 무엇이 옳고 그러고 일단 크고 작고는 위대하고 뭐 하찮하고 뭐 그런 의미가 되고 정직하면 모른다. 자기 자신도 다 망가진다. 구부러지고 언제나 거짓말을 한다. 사람들이 언제나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 거짓말 중에서도 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위조화폐 이런 도덕에도 그런 것이 원인이 있지만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이런 천민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게 부귀 공명 이거 외에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선악 이런 도덕적인 가치 진선미 이런 거는
부차적이고 아예 그냥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오로지 이제 부귀, 공명, 이런 속된 건 참은 천박한 그런 가치 그런 거밖에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 자체를 갖다가 진선미의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변정법 이런 변정법을 또 모르기 때문에 이분법에 그런 가치 가지고 선악의 이분법에 가치 가지고 그렇게 단순한 어떤 사고 단순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변정법 이런 거 하려면 철학을 갖다가 해 정규 어떤 교과 과정에서 들어가가지고 이런 것을 배웠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철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정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 이제 모르기 때문에도 이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이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변정법적 그런 사고가 좀 발달한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을 갖다 그 분석한 유명한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국화와 칼. 그 국화와 칼, 이 일본의 어떤 국민성이 국화와 같은 그런 어떤 부드러운 속성과 그리고 이제 칼과 같은 강인함 이런 것이 동시에 있다는 거. 이거 이제 변정법이죠. 모순이죠. 이런 어떤 양면성 이걸 뭐 나쁘게 말하면 이중인격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국화와 칼 그것을 갖다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책을 일본은 이런 변정법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 아니고 양면성을 가지고 부드러우면서 뭐 외유 내강 그런 말 있듯이 좀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그런 어떤 변정법적인 사고를 일본인들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것이 좀 생활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변정법 그런 개념 자체가 대단히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도 유교와 또 도가가 이렇게 공존해 왔다는 거 그런 면에서도 중국에서도 상당히 그 변정법적인 그런 철학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한국이 조금 이런 면에서는 좀 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도덕 이런 철학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덕 선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삶이 이렇게 거짓말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9절에서는 뭐 진리 뒤에 뭐 학자 또 내고 진리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을 맞아 건강한 불신감을 가지도록 하라. 건강한 불신감을 가져 불신감 그대들 차원 높은 인간들이요 더 높은 인간들 그대들 용감한 자들이요 용감한 자들하고 그러니까 용감한 자 사자하고 이제 해당이 되죠. 그대들 솔직한 자들이요 그리고 솔직한 자 정직한 자 그러니까 차원 높은 인간 낙타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좀 수준 높은 그런 인간은 이렇게 도덕을 안다는 거죠. 솔직하다는 것은 이제 도덕을 좀 안다는 것이죠. 건강한 불신감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회의하는 거죠. 회의. 기존의 질서를 갖다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회의하는 능력. 그대들의 근거를 비밀에 붙이 그리고 근거를 비밀에 붙이도록 하라. 요즘 세상은 천민의 것이니까. 근데 천민이라고 이제 천민들한테는 요 이제 근거라든가 뭐 요런 합리성, 이성 요런 것이 잘 먹히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비밀의 부처라고 하는 거죠. 요즘 부처라고 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천민들의 것이다. 천민 세상이다. 천민이 한때 근거도 없이 믿게 된 것을 그 누가 천민에게 근거를 보여줌으로써 뒤집어 엎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천민들은 어떤 철학이 없고 이성이 비이성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을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거를 보여줌으로써 바로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사람들은 몸짓으로 그러니까 이 속인들은 천민들은 몸짓으로 상대를 설득한다. 하지만 근거는 천민들에게 불신감.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일반 사람들, 시장태 사람들, 자본주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감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정적. 그로 이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그런 것이 통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 그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불신감만 조장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시장에서 서로 진리가 승리할 때 있다 하더라도 그대들은 건강한 불신감으로 이렇게 자문하라. 얼마나 강력한 오류가 이 진리를 위해 싸웠던가. 이 시장 자본주의에서도 이제 진리가
승리할 때도 있다는 건데, 그 이제 승리를 했을 때는 그것이 강력한 오류가 진리를 했어야. 그러니까 강력한 오류가 뒷받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오류가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리와 오류가 대립해서 싸웠다는 거 아니고, 진리가 승리하는데 오류가 기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미끄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또 변증법이죠. 진리와 오류가 대립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요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쉽게 하면은 실패와 성공이죠. 실패가 많을수록 크게 성공할 또 확률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 없는 성공도 없지만은 실패가 많으면은 큰 성공을 또 할 수도 있듯이, 이렇게 오류도 진리와 오류의 관계도 이제 그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이제 요 학자에 대한 또 이제 비판인데, 학자들이 이제 거짓말을 또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종교인들이 위조 화폐를 만든 위조 화폐범 이라고 했지만, 요 학자들도 또 다른 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위패 범죄인과 이제 비슷합니다. 학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그대들을 미워한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불임이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한다. 생산하지 못한다. 학자들은 생산력이 없다 이 말. 생산하지 못한다. 창조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을 조정은 창조하지 못하니까 이제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차갑고 냉랭하고 메마른 눈, 건조한 눈을 가졌으며 그들 앞에서 모든 새들은 깃털이 뜯긴다. 그 전에도 이거 했는데, 대상은 대상과 주관과 대상의 일치, 이제 그걸 이제 진리라고 하면서 학자들은 대상을 연구하면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깃털을 뜯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제화한다는 거죠. 그 전에 언어 철학할 때 언어는 사물을 갖다가 박제화한다. 살아있는 것을 죽인다고 그랬는데, 이제 학자들이 이론도 이렇게 이제 박제화하는 것입니다. 깃털을 뜯고, 깃털만 뜯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생명도 죽인다는 것이죠. 죽여가지고 분석해서 이제 그것을 죽어 있는 그 존재를 갖다가 사실 진리다,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나, 박제화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이제 생산을 하지 못한다. 요 이야기는 우리의 어떤 한국 철학에도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창조적인 그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철학들을 수입해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한다거나 그것을 모방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지, 창조적인 어떤 그런 게 별로 없죠. 니체만 해도, 니체는 이제 독일 철학을 어떤 면에서는 또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창조적이란 말이죠. 니체 철학, 이런 초인 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철학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고, 또 철학적 개념들도 엄청나게 이 창조적인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개념 창조라든가 철학 창조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봐도 이 학자들이, 물론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이 창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문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불임이죠. 존재 가치가 없는. 이러한 자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자기네들은 진리, 진실, 항상 진리 탐구라고 그러죠.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진리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속일 줄도 모르는 무력한 자가 진리에 대한 사랑에 도달하려면 멀고도 멀다. 진리에 대한 사랑이 이제 아니라는 요 말은 이제 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학자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 참말이 뭔지도 이제 모르는 거죠, 이제 학자들이 거짓말이 뭔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것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변증법을 아는 학자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변증법 다 이분법적으로, 특히 과학자들은 이분법의 어떤 노예입니다. 이분법에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은 생은 선이고 죽음은 악이다, 이런 이분법, 여러 가지 이분법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내에서 자본주의 어떤 그런 틀 속에 갇혀 가지고 학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선이고 자본주의가 아닌 것은 다 악이다라고 하는 또 이런 이분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어떤 노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기가
학자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로는 맨날 진리탐구 뭐 진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자기는 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니체가 볼 때는 학자들은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죠.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자는, 그리고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자, 요 말도 이제 조금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거짓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그런 것조차도 학자들은 이제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자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고, 거짓이 뭔지도 모르고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학자들은. 그러니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고 저 자본주의 체계 내에 갇혀 있기 때문에 뭐 학문의 자유, 뭐 진리 추구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은 기본 전제가 어떤 사상 누각이다 보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런 토대 위에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도 자기 자신들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열정으로부터의 자유도 인식하는 거는 열정, 이제 열정, 감정, 뭐 주관적인 이런 열정이라는 것은 이제 학자들은 열정 이런 것을 이제 배제하죠. 자유라는 것은 열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가치 중립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진리라고 하는데, 니체는 그런 가치 중립, 뭐 열정이 없는 것, 그런 것은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순수 인식 그러면서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가치 중립 이런 것을 학자들이 주장하지만은 그런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열정이 없는 것, 자기 주관이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어떤 인식,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차가운 정신도 믿지 않는다. 이 냉철한, 뭐 냉정하게 한다, 뭐 객관적이다, 냉정하다, 그런 것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어떤 진리의 자기 주관, 인간의 어떤 주체성 이런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객관 이런 것보다도 니체는 오히려 주체성, 주관성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객관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흠한 것이죠. 모든 세대의 기틀을 뜯고 이렇게 박제화하는 것. 생명을 박제화시켜버리는 것을, 그런 것을 객관주의고 뭐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니체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해석을 잘 해야 되지. 이대로 하면은 완전히 오해가 되는 거죠.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자는 진리가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고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심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학자들조차도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활동을 무조건 선이고 진리라고 이렇게 맹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맹신을 하고 그러면서 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뭐 자랑질을 하고 이렇게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헛지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똑똑이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꼴이죠. 높이 오르고자 한다면 그대들 자신의 다리로 사용하라. 자기의 힘으로 올라가라. 높이 오르고자 한다면 초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대들은 위쪽으로 실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다른 사람의 등이나 머리에 올라타지도 마라. 그대는 말을 타고 왔는가? 그대는 이제 말을 타고 목적지로 바삐 가는가? 좋다 보시오. 그런데 그대의 절렁거리는 발도 함께 말을 타고 있구나. 그대가 목적지에 다 그대의 말로부터 뛰어내릴 때 그대의 바로 그 높이에서 그대 차원 높은 인간이 그대는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요 얘기는 뭐 자주 독립 뭐 이렇게 독립심 뭐 그런 걸 강조하는 것이고, 요 뒤에 이제 요 목적지라는 말보다는 목적과 목표는 다르죠. 이 목적은 어떤 최종 목적, 영어로 이제 end, 최종 목적, 궁극의 목적, 이제 그럴 때가 이제 목적이라는 것이고, 이제 요 철학을 우리가 하니까 목적과 목표를 갖다가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이 혼용을 하더라도 이 차이점을 알고 이렇게 하면 낫죠. 그러니까 이 목적지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목표 지점, 정확하게 말하면 목표 지점, 이 목표 지점, 그러니까 최종 목적까지는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체는 이 목적이란 말을 좀 이제 주의를 하는데, 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연의 목적, 뭐 초연의 어떤 그런 삶은 끝이 무한하기 때문에 목적이란 말보다 이제 목표라는 말, 어떤 목표, 하나의 목표가 있고 또 그것을 또 완수하면 또 다른 목표, 계속 이렇게 무한
끝없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끝없이 이제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만일 타자의 도움을 받고 뭐 말을 타고 이렇게 쉽게 어떤 목표를 갖다 달성하고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어떤 좋고 성취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제 다음 목표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쳐가지고 비틀거리게 이렇게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무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제 하라는 거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 인간의 목적이 초인이라고 하는 것이 딱 고정된 것이 아니고 초인은 계속 무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완성을 무한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또 무한성을 또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핵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인간의 삶의 어떤 목적이 끝이 없기 때문에 영혼핵이까지도 이제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빨리 뭐 요절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초인의 어떤 세상을 어떤 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으니까 그 뭐 요절한다든가 자결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아직도 엄청나게 뭐 거의 뭐 1등을 아직도 1등을 하고 있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무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게 자결하고 쉽게 그러지는 않겠죠. 하긴 니체는 오래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혼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나 니체 자신은 또 이제 그렇게 오래 살지 요절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여기도 또 이제 모순이 있습니다. 그 11절에서 이제 이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대들 창조하는 자들 이제 또 창조하는 자들 이제 그 차원 높은 인간을 또 창조하는 자들 그러면 이제 초인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차원 높은 인간들도 이제 창조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사람은 오직 자기 아이만을 임신하는 바입니다. 자기 아이만. 이제 이 아이는 초인인데 초인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야 되죠. 결정적인 것은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초인의 완성, 초인이 되는 것은 오로지 자기의 어떤 힘으로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걸 이제 철학에서도 이제 비슷한 말이 있는데 철학을 배울 수는 없다. 칸트가 이제 한 말인데 철학은 배울 수 없고 철학하는 법만 배울 수 있다는 요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이제 진리, 철학이란 말은 진리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갖다가 완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최종 완성은 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고, 철학하는 것, 이제 그런 방법론, 그런 과정에서는 방법론은 이제 배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인에 대한 어떤 과정, 여러 가지 방법은 배울 수가 있지만, 최종 완성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아이를 낳을 수 없듯이 이제 그렇게 비유하는 거죠. 초인이 되는 것은 오로지 자기 힘으로 완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제 과정에서는 타인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죠. 도움을 받고 경쟁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최종적으로는 하여튼 스스로 자기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 이제 그 표현입니다. 무엇이든 고지고대로 설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대들의 이웃이 도대체 뭐냐? 이웃이 이제 니체는 좀 부정적으로 낙타 이웃이니까 이 낙타 세상이니까 이 이웃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이 이웃을 위해서 행동하는 이웃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은 요 이제 소인배들의 어떤 그런 소인 외소한 자의 도덕이다. 이웃을 위해 우리는 이런 말을 참 좋은 의미로만 사용하는데 니체에게는 요 이웃이 낙타 이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외소한 소인배들의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군자의 초인의 도덕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 이웃의 경계를 하는 거죠. 그대들이 이웃을 위해 행동하는 일은 있다 하더라도 이웃을 위해 창조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 행동한다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웃을 사랑은 하되 그 이웃을 위해서 이런 창조 초인이 되고 그런 것을 이웃을 위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초인이 되고 이런 것은 무엇을 외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위하냐? 이건 이제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 일단 이제는 자기 주체를 강조하니까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지 이웃을 위하고 뭐 타자를 위하고 이런 것은 노예적인 그런 도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다는 것이 이제
이 책의 나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다 이제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우주를 위한다, 뭐 세계를 위한다 그렇게 말은 하더라도 그 이제 실제적인 내용은 그 우주가 곧 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가 먼저 강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이후 타자를 위한다 이래 되면 이건 이제 노예적인 어떤 그런 근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위해 창조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들 창조하는 자들이여 부디 무엇을 위해서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무엇을 위해서 여기 노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의 덕은 그대들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표로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바라고 있다. 또 초인의 덕은 그렇다 이 말이죠. 이러한 거짓되고 자잘한 말들에 대해서 그대들은 귀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왜소한 초인배들이 덕이 아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소인배들의 그런 어떤 도덕은 유유상종이라든가 뭐 끼리끼리 이렇게 하고 조력은 동생 뭐 이런 왜소한 어떤 이런 덕이라는 것입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만 모이는 거 집단 이기주의 뭐 이런 거죠. 세계를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쪼잔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런 왜소한 자들은 그대들의 이제 드높은 인간이죠. 드높은 인간들 자기 애를 누릴 권리도 힘도 그러니까 이런 왜소한 자들에게는 어떤 그런 드높은 인간이